네, 저는 UID 박준경입니다. 저는 오늘 그 미디어 시장에서 글로벌 OTT와 상생하는 라이브 방송 페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폭으로 성장한 페스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빨리 성장해서 모든 미디어 플랫폼들이 경쟁 일색에 있는 와중에 이 플랫폼들과 상생할 수 있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 사업자들이 페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난 3년간 페스트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미디어 시장,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컨텐츠 비즈니스를 말하는 모든 자료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자 약어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뭐 종사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이 단어들이 모두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요.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저 첫 번째 CTV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저 세 번째 페스트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CTV는 커넥티드 TV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 특별한 어떤 TV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마트 TV, 안방에 있는 스마트 TV를 생각하시면 그거보다 그 개념인데요. CTV는 인터넷과 연결돼서 텔레비전 스크린을 통해서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통칭하여 CTV라고 합니다. 기존의 IPTV나 케이블이나 셋탑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터넷 연결만으로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커넥티드 TV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TV 앞을 떠난 적은 없지만 TV라는 것을 저렇게 거대한 컨텐츠 플랫폼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커넥티드 TV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이나 LG TV라든지 아니면 로쿠 TV, 아마존 파이어 TV 이런 것들을 모두 CTV라고 하고 있습니다. CTV 시장은 지금 여기 조사 자료는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CTV는 디지털 콘텐츠의 77%, 미국에서 시청을 하는 시청층의 77%가 디지털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 나는 빅스크린으로 보고 싶다. 집안의 빅스크린은 이제 바로 TV가 되겠죠. 그래서 77%가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이 아닌 TV를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시청한다. 그리고 광고 시청 시간이 가장 긴 효과적인 디바이스 역시 CTV 디바이스입니다. 우리가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에서 광고를 스킵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CTV를 통해서 광고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은 프리미엄 컨텐츠에 중간중간 광고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OTT로 넘어가 보면 북미에서 운영 중인 OTT 서비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60여 개 이상의 대표 OTT들이 있는데 북미에 있는 대표 OTT 중에서 단 20% 서비스만이 100만 정도의 유료 구독자를 넘겼습니다. OTT 시장은 분명히 명확한 그 자리를 잡고 굉장히 구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지만 OTT의 그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 그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과연 미디어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유료 구독 모델만이 미디어 서비스의 기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북미 OTT 성장은 어느 순간부터 그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는 너무 올랐고 OTT들이 많이 생기면서 새로운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구독자를 유지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OTT 시장이 굳건한 가운데 그 와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OTT를 VOD 기반의 컨텐츠를 많이 볼수록 유료 방송 시장의 기회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 유료 방송 시장은 점점 더 이제 그 시청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 OTT랑 유료 방송 시장이 대표적인 유료 미디어 서비스이고 그것의 앞으로의 성장 추세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 TV 제조사의 반격이라고 써놨는데요. TV 제조사들이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TV가 케이블이나 그 IPTV를 보기 위한 도구로 남아있기보다는, 그리고 TV를 판매할 때 얻는 수익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판매된 TV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고 싶다는
그리고 집집마다 거대한 그 TV라는 광고판이 있다는 이것들을 새로운 매출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유료 방송의 시청률이 줄어들자 프리미엄 컨텐츠에 프리미엄 광고를 싣는 TV 광고주들은 갈 곳이 없어졌고, 유료 구독 모델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시청자들은 미디어 서비스를 구독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광고 기반의 컨텐츠를 시청하는 데 있어서 시청료를 보는 사람이 내는 방식이 아니라 광고주가 내는 방식의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TV 제조사들로부터 시작해서 OTT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OTT와 서로 상생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무료 광고 기반의 무료 라이브 채널을 자체 서비스로 론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비지오에는 와치프리라는 서비스가 있고, 삼성에는 삼성 TV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고, LG에는 LG 채널스, 로쿠 TV는 로쿠, 아마존 파이어 TV에도 로쿠의 라이브 채널, 이런 채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들이 적극적으로 생겨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집안에서의 빅스크린이라는 장점, 디지털 콘텐츠를 보는데 텔레비전을 활용하고 있는 어떤 지금 세대가 TV를 다시 정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독자층과 만나서 CTV의 이제 광고 수익은 미국에서만 CTV 광고 매출은 이미 25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가파르게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미디어 서비스 중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광고 기반의 서비스이고,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패스트라는 서비스입니다. 패스트는 Free Ad Supported Streaming TV라는 그 단어의 약자인데요.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TV 방송 채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표를 보시면 패스트 채널의 그 성장세가 무섭고, 두 번째 표는 좀 흥미로운 표인데요. HBO 맥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훌루, 파라마운트 플러스, 피콕 이런 유료 구독 채널들이 시청자들에게 그 시청 상황에 따라서 내가 광고 기반의 좀 무료로 또는 조금 더 저렴하게 컨텐츠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모델들을 같은 컨텐츠로도 저렇게 두 가지 모델들을 내서 서비스를 같이 해봤더니, 저 빨간 게 유료로 보는 거고 까만 게 이제 광고 기반의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건데, 시청자의 취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저렇게 많은 포션에서 광고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가 사랑을 받으면서 오히려 유료 구독 모델에서도 새로운 매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패스트의 그 어떤 UI를 보여드리면, 모든 TV에서 이제 아까 같은 CTV 화면에서 플랫폼을 선택하면 어느 스마트 TV에서나 웬만하면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패스트 채널들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요.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장르별로 많은 채널들이 편성이 된 채널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전통적인 TV를 신청하듯이 이제 틀면 내가 그때 나오고 있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패스트는 OTT 대세가 된 지금에도 굉장히 OTT와 공존할 수 있는 광고 기반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다. 패스트라는 서비스는 2014년에 플루토 TV라는 플랫폼이 최초로 런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인수를 했죠. 그리고 지금 아마존, 삼성, LG, 컴캐스트, 폭스, 유니비전 등 20여 개의 글로벌 플랫폼들이 모두 패스트 서비스에 뛰어들어서 이것을 라이브 방송의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유료냐 무료냐가 어떤 유통의 방식을 순차적으로 결정하거나 콘텐츠의 가치를 책정하는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또 미디어 공룡들이 동시에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를 시청자들에게 선택 권한을 주어서 유료 구독 플랫폼을 통해서 보고 싶은 사람, 또 같은 콘텐츠를 좀 저렴하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를 보는 방식, 이렇게 시청 방식을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 서비스는 현재 북미에서만 광고 규모가 6조 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2014년에 플루토 TV라는 한 개 플랫폼이 지금은 미국 내 플랫폼이 20개사로 늘어났고, 주요 시청층을 보시면 18세에서 29세가 가장 많이 패스트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패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고 TV 같기 때문, 익숙한 방식이죠. 골라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채널 수는 100개에서 300개까지 굉장히 많은 편인데, 대신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르별로 골라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가 걸어온 길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한 4기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4년에 플루토 TV가 생겼을 때 패스트가 탄생해서 디지털 쇼폼 중심의 플랫폼으로 시작한 시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2015년에 삼성, LG, 또 주모 같은 그런 패스트 플랫폼들이 론칭하면서 과거에 오래전에 방송했던 그 방대한 라이브러리가 다시 재생이 되거나 TV 영화가 서비스되거나 하는 등 이제 컨텐츠들이 보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19년도가 바로 패스트가 폭발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해인데요. 이때는 미디어 공룡들이 패스트 서비스를 사들이기 시작해서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로쿠가 패스트 서비스를 론칭했고, 컴캐스트가 주모를 인수했고, 바이어컴 CBS 지금 파라마운트가 플루토 TV를 인수했고, 메이저 뉴스 채널들이 패스트에 들어가서 VOD 서비스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실시간 뉴스라든지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패스트에서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지금 2022년 현재, 그리고 19년은 저희가 바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뉴아이디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패스트 서비스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2022년에는 이제 패스트 서비스는 점점 더 프리미엄화 되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이제 미국에 있는 비지오 TV이고요.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런 프리 TV를 어떻게 접속하는지, 이런 TV들이 어떤 UI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지금 현재 모든 패스트 플랫폼의 채널 수를 합하면 이제 1,400개가 넘어갈 정도로 다양한 장르별 채널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만 패스트 시장은 이미 6조 원의 매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TV를 정의하고 있고, 우리는 TV를 구성하는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무료 플랫폼과 유료 플랫폼, 그리고 그 무료 플랫폼이 각자 리니어 서비스냐 VOD 서비스냐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유료 서비스 중에서도 이제 광고를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서비스하는 온디맨드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UID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북미, 남미, 유럽,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에 진출한 총 1억 가구가 저희 채널을 볼 수 있는 시청 가구가 되고요. 지난 2월에 버라이어티에서 패스트랑 AVOD 시장에서 의미 있는 사업자들을 50개사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과 함께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패스트 채널 운영자로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패스트 채널들이 과거에 방송의 어떤 변형 부분이긴 한데 종합방송 채널의 성격이 아니라 좀 채널마다 굉장히 개성이 강하구나, 이제 이런 면모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만 보면 이제 K-팝 전문 채널이라든지, 저희가 3년 전에 처음으로 저 채널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는 똑같이 K-팝 채널인데 플루토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플루토 TV 안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플루토 TV 오리지널 브랜드로 저희 K-팝 채널을 또 가져가는, 그렇게 돼서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요. 드라마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SBS 드라마, 라쿠텐 빅키 채널은 또 OTT, 유료 구독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지만 그 중에 플랫폼의 일부 서비스를 패스트 채널화해서 저희가 그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을 벗어난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전략을 패스트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케이스고, 이제 ODC 같은 저희가 중국 드라마 전문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키즈 채널을 보면은 CTV에서 키즈 채널의 시청 시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베이비샥 TV가 저희를 통해서 CTV에 이제 전 세계 10개 플랫폼 정도의 브랜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채널과 한국 영화를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채널과 미국 영화, 유럽 영화를 서비스하는 채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구 전문 채널과 푸드 전문 채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 펫 관련 채널까지 포함해서 특히 현지화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영어 자막을 아직도 보기를 좀 어려워하는 유럽 같은 현지에서는 오히려 약간 넌버벌성 저런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아시아 사업자들이 저 수요를 되게 맞춰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을 볼까요? 3년이 지나서 이제 올해부터는 페스트가 한국에서도 하반기에 굉장히 눈에 띄게 확장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북미에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각광받고 나서 한국에서 굉장히 메이저 서비스가 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시차가 있었다고 느꼈는데요. 바로 페스트도 북미에서 아주 메이저 흐름을 가져간 그 지난 19년 이후에 이제 3년이 된 올해 여러 방송 사업자들과 또 텔레콤 회사들과 TV 제조사들의 또 요청과 또 광고주들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이제 한국에는 저희를 통해서 운영하는 패스트 채널만 해도 약 60여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컨텐츠 파트너들의 종류는 방송사 또는 K-팝 기획사 또는 디지털 제작사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 제작사들이랑 손잡고 저희는 이제 손잡는 회사거든요. 국내에서도 컨텐츠 기업이랑 경쟁하지 않고 손잡고 해외에서도 플랫폼과 OTT 플랫폼과 상생하면서 그들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채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북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의 그 탑 광고주들 잠깐 리스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프리미엄 CTV의 프리미엄 광고주 프리미엄 광고에 걸맞는 광고주들이 저렇게 페스트에 굉장히 애정을 보내고 저기에 많은 광고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페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TV 광고이면서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얼마나 광고가 받는지를 광고주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시간 방송이면서도 기존의 방송과 OTT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VOD가 아닌 라이브라는 점, 그다음에 인코딩부터 설계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국가에서 같은 컨텐츠를 보고 있어도 다른 광고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저걸 저희가 동적으로 광고를 삽입하는 기술이라고 적어놨는데 광고를 삽입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최종 송출을 할 때 여기 있는 주요 플랫폼들이 모두 다른 정합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합을 해내는 기술 회사들이 유통을 하는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퍼스트 윈도우 유통을 주로 하던 오래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더 이상의 유통은 없나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해외 컨텐츠를 서비스할 때 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장에 우리가 유통의 기술을 접목할 때 한국 컨텐츠의 새로운 유통 기회가 생기는구나. 이걸 한번 파보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매달렸습니다. 예를 들면 페스트를 운영할 때는 이런 특별한 CMS가 필요한데 저희가 여태까지 플랫폼이 원하는 거 컨텐츠 파트너들은 컨텐츠를 가진 자들은 컨텐츠만 가지고 있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컨텐츠가 없어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 회사가 필요한데 여기 핵심 이제 노하우에는 이제 CMS 같은 예를 들면 페스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방송을 운영하는 만큼의 많은 운영 인력이 든다든가 아니면 컨텐츠를 공급해서 플랫폼으로 보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다던가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송출 비용에 CDN 경쟁력이 없다든가 이제 이럴 때는 페스트 운영에서 비용 효율이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고유의 CMS를 통해서는 업로드라든지 스케줄링이라든지 최종 플랫폼으로 송출하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아까 제가 데이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4시간 각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가 어떤 시간대에 정말 현지인들에게 반응을 얻고 있는지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걸 홀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고요. 많은 미국에서 패스트 서비스를 성장시킨 글로벌 OTT 사회 전문가들은 패스트는 OTT가 성공한 시장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패스트가 성공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OTT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고나 패스트를 도입할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지금 현재 TV 제조사, 통신사, 그리고 이제 이 자리는 OTT가 어떻게 패스트를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패스트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패스트는 모든 유통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패스트를 안다면 패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OTT와 공존하는 미래형 방송 채널, OTT와 패스트는 서로의 장점을 굉장히 부각시켜주면서 시청자들을 쉬지 않고 즐겁게 해주는 상생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OTT의 새로운 수익처가 될 수 있고요. 콘텐츠의 이제 신규 팬층을 확보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팬층이 많은 아이돌 스타라 할지라도 OTT에서 VOD를 알고 찾아가야지만 볼 수 있는 팬층 외에 내가 자연스럽게 TV를 보다가 노출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처, 또 기존의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계속 오리지널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또 신규 채널을 만들어서 해외에 또 서비스를 해서 플러스 알파의 매출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국가별 콘텐츠 수요 데이터 확보차로 또 패스트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패스트는 체크 포인트는 국가별로 미디어 전략이 명확해야 된다. 그 나라는 광고 단가가 어떻고 송출이 어떻고 콘텐츠 수요가 어떤지, 그리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매출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운영이 편리해야 되고 지역별로 광고 운영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스트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글로벌 패키징 작업을 통해서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드는 장벽을 허물고 콘텐츠의 유통 수명을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콘텐츠의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